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12시 증시타파 박사현정입니다. 이번 주말은 뭔가 좀 짧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 주말 동안에도 좀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이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뚝뚝 떨어지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요일부터 벌써 일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충격들 반영하면서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못한데요. 그 가운데서는 또 어떤 궁금증들 있으신지 이 시간에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증시타파 시작해보죠. 네. 오늘 벌써 6월 29일입니다. 6월도 단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죠. 특히나 좀 의미를 부여해보자면은 이번 주는 시작과 끝이 공존한다라는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시작과 끝일까요? 6월의 끝, 그리고 7월의 시작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상반기를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됩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좀 상반기 결산으로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제 6월 마무리되고 나면은 7월 달, 이 7월 달에도 좀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 7월 되면은 실적과 관련해서 계속 또 공시가 쏟아지고 분석 레포트 나오고 바쁠 겁니다. 일단은 6월을 잘 마무리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지금 좀 게시판에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오후장 접어들고 있는데 양시장은 여전히 한 1.5% 안팎으로 나란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때 이 그리스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설마 디폴트까지 가겠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좀 데드라인쯤 되면은 얘기가 좀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지지난주 월요일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박준현 운유영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그리스 역시나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처형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325-8200번, 02-325-8200 지금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불러주세요. 저희가 바로 진단해 드립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은 2128-3388번이고요.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태블릿 PC 혹은 모바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증권통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여기에다 간단한 로그인 거치시면은 또 이렇게 함께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좀 올라오고 계신데, 장기투자님께서 제가 주말에 소개팅이 잘 됐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좀 남겨주고 계신데 제 일정 관리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꿈꾸는 기린님께서 그리스 때문에 어제 잠을 설쳤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은 뉴스를 좀 멀리하고 있다가 주말이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속보로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또 별아별아 님도 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은하수님, 불글백님, 튼튼투자가님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 벌써 좀 맞춰주셨어요. 장기투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 문제 이제 정말 마지노선 데드라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리스 쪽에서는요, 은행도 문을 닫았고요. 이번 주 내내 주식시장이 안 열린대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라가 상당히 좀 어려워져서 은행도 문을 닫고요. 주식시장도 문을 닫는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상상조차 안 되거든요. 지금 그리스가 그렇대요. 뉴스를 보니까 이 ATM기 앞에서 길게 줄을 늘어서가지고 돈을 뽑으려고 했는데 돈이 안 뽑아져요. 이런 그리스인의 인터뷰를 좀 봤는데요. 상당히 좀 현재에서는 심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정말로 디폴트 얘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디폴트 얘기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끝이 날지 혹은 그렉시트까지 좀 번질지 앞으로의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부분도 좋고요. 혹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드러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 그리스 충격이 좀 오고 있죠. 양시장 좀 크게 조정을 받는데요. 오늘 하루짜리 이 충격에 불과할지 혹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으면서 후유증에 시달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하루짜리 조정이라면은 오늘이 어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조정의 시작이라면은 이제 좀 포트를 정리해봐야 될 텐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베스트 글 올려주신 분께 책 선물 드립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비법이 담긴 주식 서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3명의 또 포트 요리사 그리고 종목 진단해 주실 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함께해 주시고요. 전화진단의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영 전문가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서초지점의 황정훈 과장 이렇게 세 분이 오늘은 수고해 주십니다. 지금 그리스 관련돼서 좀 얘기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얘기 드릴 사이에 상당히 현대글로비스도 있고요. 지금 또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를 주셨네요. 3457번님. 파세코입니다. 파세코 9,000원에 비중 1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파세코입니다. 이 종목은 또 여름에는 여름 수혜주, 겨울에 또 이 열풍기라고 하나요? 이 부분 수혜주로도 함께 좀 분류되는 종목인데 주가가 지금 매수한 가격 대비 많이 밀려나네요. 일봉도 상당히 좀 음봉 캔들만 쭉쭉 나오고 있고요. 6,500원권 지나갑니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부자영 전문가님, 파세코 어떻게 해볼까요? 예, 동종목 사실은 뭐 수출주기도 하고 뭐 석유 스토브 쪽이죠. 석유 스토브. 예, 빌트인 가전제품 이런 쪽이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국들이 좀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하죠. 예, 유럽 쪽이라든가 아무래도 그리스 문제 때문에 조금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동사의 실적 이런 부분에서는 재무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연간 매출 1,300억, 금년에는 아마 1,500억 정도 매출이 예상돼 있고 영업이익은 한 3년 동안 보면은 뭐 100억 정도나 한 80억 정도가 나왔을 때가 있지만 금년엔 한 115억 정도 예상해요. 그러니까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그런 잘 나갈 때 시점의 추세하고 대외적인 악재로 인한 추세는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이미 주가가 2015년도 연초에 보면은 8,000원이나 한 요 정도 8,500원 정도까지 급상승했는데요. 장기 추세선상에서는 11,000원 이후에 이미 작년 주봉을 보시면은 고점 11,000원 이후에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셨어요.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봐서는 동 종목에 매수 주체가 없어요. 기관이든 외국이든 매수 주체가 없고 개인들만 조금 좀 사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니까 들어가신 것 같은데 떨어지는 종목은 낙폭 과대 싸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수급과 재료와 대약주로 빠지기 때문에 추세가 어디가 BPS 4,700원, 즉 주가 순자산 가치만큼 내려올지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BPS 얼마냐면은 한 4,800원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6,500원도 비싸죠. 따라서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입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는 7,500원 구간에서 8,000원 구간이에요. 이 주봉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압력이 상당히 세다. 대기 매물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매도가 나온다는 측면. 6,000원 무너지면은 5,000원까지 하방 지지라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손절가 6,000원, 단기 반등은 7,500원 제시합니다. 네, 파세코 매수가까지는 약간은 좀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스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상당히 좀 여러 차례 좀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지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이 투자 심리도 이 투자자분들의 감정적인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게시판 들어보니까 지금 꿈꾸는 기린님 5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그리스 탈퇴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이 후속 국가들의 탈퇴가 이어질까 봐 또 그렇게도 못하고 채권다는 고민이 많겠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님은 찬란한 문화유산도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리스만큼이나 또 이런 유산이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거 보면은 상당히 또 이 부분도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그리스와 관련해서도 튼튼 투자가님 유럽연합 쉽지 않겠네요. 뭐 이런 얘기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종목 순서대로 하나씩 봐드릴게요. 인트론바이오가요. 6028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66,500원에 비중 10%. 역시나 이 종목도 손실 구간이네요. 지금 한 4% 정도 밀려나고요.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6월 달에 대체로 6만 원 안팎에서 움직였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구자연 전문가님, 이 종목도 현재 한 12% 정도 손실 보고 있습니다.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예, 동사가 어떤 회사라는 걸 알고 사셨을 것 같아요. 유전자 시약 쪽, 분자 진단이라든가 박테리아 파지 기술 이런 쪽에서는 뭐 슈퍼박테리아라든가 요즘 메르스가 상당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연간 매출 100억에 영업이익 10억 정도니까 금년에 지금 분기 실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연간 매출 100억 회사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예, 테마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고 자본금 70억대가 재무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특이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는 없었는데 테마성 재료로 올라갔다라는 걸 보면은 주가는 부담스럽죠. 자,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트론 바이오는 2015년에 주가가 15,000원대 아래서부터 7만 원까지 급등한 종목이에요. 66,000원. 기술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펀드멘탈적으로 접근하신 전 잘 모르겠지만 고점 추격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추세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는 자리고 월봉에서의 장대 음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일주 월봉 모두가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매물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동종목이 일봉에서 21선은 무너졌지만 60선이 아직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지만 주가가 5만 5천 원을 벗어나게 되면은 하방 라인 4만 7천 원대까지는 저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살 자리가 아닐 때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샀기 때문에 낙폭 과대라든가 이런 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샀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5만 5천 원 손절까지 제시해드리고 반등시 비중 축소입니다. 올라갈 이유가 없고 재료에 움직였기 때문에 6만 5천 원 이상 7만 원 구간에 들어오면은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합니다. 예. 네, 이렇게 두 종목 진단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좀 손실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얘기가 상당히 좀 뜨겁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포크레인 머피님께서는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스 당사국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좀 접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해 주셨네요. 따라서 힘의 논리로 인해서 미국이나 이 독일 쪽 이런 나라들이 좀 좌지우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투카스님께서는 디폴트는 아니지만 모라토리엄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 디폴트를 원하는 사람 혹은 국가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도 좀 해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무게를 실어주셨고 임페리얼님은 이 투자 관점에서 좀 챙겨주셨거든요. 노출된 악재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때가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이야기 마무리 지어주시고 또 포트까지 맛있게 요리해 주실 분 모셨어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혜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잘 쉬셨나요? 예, 좀 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푹 네. 쉬었습니다. 그만큼이나 또 시장에서도 혹은 투자자분들도 전반적으로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쓰일 부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 문제 좀 나누고 계십니다. 우선은 예, 본질적인 내용하기 앞서서 그리스하고 인연이 깊으신가 봐요, 박준영 의원님. 지난주 월요일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 예, 제가 그렇죠. 잠깐 좀 진단해본 동안에 찾아봤더니 지난주 월요일 주제가 그리스 디폴트 한다, 안 한다 이거였잖아요.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가 그렇죠. 인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요즘 안 좋은데 투자가들한테 아, 진짜 네. 안 좋은데 인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내용을 하실지. 그러니까요. 이게 대한민국 말은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상당히 좀 여러 차례 자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대였는데 이제는 우려의 온상이 돼버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운효영님은 좀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시간대는 그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이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 어떤 그 가능성 어떻게 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60%고 40% 정도는 불확성이 남았는데 결국은
밀고 당기는 전략 벼랑 끝 협상이 거의 월말까지 가야지 타결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결국은 벼랑 끝 협상까지 갔고 결국은 또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틀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주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되나요? 일단은 네. 뭐 그렇죠. 충격 마무리가 되냐 더 남았느냐. 일단 한마디로 한 차례 충격이 좀 더 남아 있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어디에서 오는 충격일까요?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세요? 예, 일단은 아직까지 뭘 가능성이 조금 남았죠. 일단은 6월 30일까지 협상한 타결의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채권단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뭐 남은 이틀 동안 그리스에서 받아들이면 다시 악재 자체가 호재로 좀 바뀔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리스라든가 뭐 채권단 쪽에서 지금 협상자들이 지금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의 어떤 관건 자체는 뭐 6월 30일까지 지난다 한다 하더라도 알다시피 뭐 IMF 이제 자금 자체가 약 15억 5천만 유로가 6월 30일 갚아야 되겠죠. 그리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가 좀 될 텐데 뭐 IMF 자금 자체는 디폴트라는 부분이었고 체납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진행이 좀 되면서 결국 7월 5일 날 그리스 국민투표가 좀 진행이 좀 되는데 그때까지는 최소한 불확실성이 좀 진행이 좀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제가 판단하기에 좀 시간이 길어지지 않겠는가. 7월 5일이 단기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진행 여부 자체가 판가름 좀 나겠지만은 그때 부분 자체가 두 가지겠죠. 만약에 이제 국민투표 쪽에서 통과가 된다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현재 그리스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책임을 면피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치프라스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그쵸. 이제 네. 부결이 된다면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채권단을 통해서 좀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국민투표가 진행이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협상안 자체가 상당 기간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는 거의 7월 말 정도까지 아이고. 그 7월 달에 상당히 또 그리스가 네. 만기가 되는 것도 채권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한 차례 약간 어떤 그 변동성이 남아있던 부분 자체는 일단 디폴트와 관련된 악재는 오늘 주가가 거의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약간 우려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가 디폴트가 좀 되면서 최종적으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그런 시점 자체가 다시 한번 어떤 변동성이 확대가 될 테고 그 시점이 그리스 문제 자체가 악재가 해소가 되는 네.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그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좀 기회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게시판에서도 지금 좀 분할 매수에 대해서도 의견 주신 분 계신데 지금은 아직은 좀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굳이 네.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 한 차례 변동성이 나올 수. 왜냐하면 지금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낙관적 기대감 자체가 반영돼서 종합주가지수가 2008포인트, 21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다시 불확실성이 진행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감안한다면 최근에서 저점 수준, 종가상의 저점 수준이 네. 2030포인트 정도까지 지수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무리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최소한 이번 주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쪽까지는 현금 비중을 어떤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궁금증도 해결되셨고 이제 그리스와 관련해서 좀 기준점을 잡으셨나요? 박준영 운영역은 7월 내내 물론 아직 벌써 좀 질리기는 하는데 7월 내내 조금 더 끌고 갈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7월 5일 날 국민투표 결과는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보자라는 의견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스 관련된 이야기, 오늘 또 중국 쪽에서 지난주 주말이었죠. 지준율과 함께 금리 인하해주면서 좀 이런 악재 부분, 부담을 상쇄해주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주도주 공략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약발이 반나절도 못 가네라고 하셨는데 약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 포트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포트를 부탁해 오늘의 의뢰인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애띠신데요.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본격적으로 한 건 한 1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1년 정도 지났을 때 좀 가장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매매하실 때 어려운 점은 어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심리가 좀 더 네. 높은 데서 팔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전문가님들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어느 정도
손익을 예상해서 결과를 보면 팔아라.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심리라서 시간이 좀 지나도 약간 좀 욕심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종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SM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쭉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33,050원에 30%. 네, KT 서브마린 네, 5,200원에 30%. 네, 하이셈 2,210원에 40%요. 네. 이렇게 종목 3개, 주식 비중 100%로 구성 중입니다. 사실은 포트폴리오 종목만 쭉 들어도 아, 이분이 어떤 투자자분이시구나 제가 감이 잡힐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전혀 오리무중입니다. 게다가 제가 좀 모르는 종목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종목 담으세요? 보통은 방송 열심히 듣고요. 네. 추천해 주시는 종목 중에 이제 들어가서 뭐 뉴스라든가 기업 성과 실적 이런 거 봐서 네. 많이 결정하는 편이에요. 우선은 여러 가지로 좀 고려는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약간 좀 포트 손실을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지금 하이센 같은 경우는 네. 손실을 좀 많이 봐서 그 적정 매도가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향후 좀 추천주도 있으시면 혹시 바꿔주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이센 비중이 큰데 손실 보고 계셔서 이 부분 가격 전략과 함께 종목 교체도 약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정 레시피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으셔도 되고요. TV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저희 시청자님, 아마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1년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었지 생각해 보시면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종목, 이 종목도 처음 듣고 저 종목도 처음 듣고 다 이것저것 좋아 보이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포트폴리오 우선은 좀 진단해 보기 앞서서 네. 오늘 저희 새로운 식당이 좀 차려졌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들이 고심 끝에 네, 지금 좀 게시판에 반응이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화면에 잡지도 않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벌써 보시고 중식 차려졌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약간 중식 같기도 하고 지금 중간에 피자도 놓여 있고 만두도 있고 여기 살짝 밑에 보시면은 냉면인가요? 자장면이군요. 네, 물도 있고 단무지도 있고 조금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들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밥상인가요? 예. 우리 앵커님이 이제 애매하다가 있다. 저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밥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제목을 일단 영양가 없는 밥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영양가 없는 밥상. 예. 네. 뭐 어떤 얘기인지 살짝은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풀로 실었으니까 네. 풍부하거든요. 일단 현금 가지고 있는 거 100% 다 실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별로 현재 봐서 판단하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가 있는 밥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100% 뭐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가득 채워놓기는 했는데 딱히 손 가야 만한 반찬도 없고 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로 SM부터 보겠습니다. 그나마 좀 시가총액도 그렇고 이 세 종목 중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 익숙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새로운 밥상입니다. 어디다 놓을까요? 일단은 SM은 개인적으로 일단 여기 자장면에 네. 자장면에 좀 비교를 놓고 싶습니다. 네, 중식에서 자장면이라고 하면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자장면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중국 음식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고급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자장면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안전판 역할을 이게 우리가 한식으로 따지면 제가 밥을로 비교하고 있는데 네. 일단 SM의 우리 시청자님이 포트 내용 중에서 다 조금 전에 하이셈이라든가 KT 서브마린 자체는 약간 중소형 종목들이고 알리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는 종목들인데 그래도 SM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어느 정도 실적으로 검증받은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안정성 차원에서 충분히 중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가져갈 수 있는 중식 가면 먹어야 되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네. 자장면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하고요 매수가가 크게 좀 떨어지지는 않아 있는데 네, 그렇죠. 이 SM을 예. 둘러싼 내용들 어떤 게 있나요? SM은 최근에 조금 모멘텀 자체가 안 좋았죠. 작년도부터 동방신기 동방신기 엑소 뭐 멤버 자체가 중국 일부 멤버 자체가 좀 탈퇴를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동방신기 멤버가 이제 군대를 좀 갑니다. 군 입대를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고 여기다가 윤호 씨. 그렇죠. 윤호 씨 자고 아이고. 그다음에
메르스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되겠죠. 또 작년까지 또 일본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일본 쪽에서 어떤 공연 자체도 좀 부진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 이후에 실적 자체가 좀 부진했고요.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그런 움직임이 전개가 됐는데, 근데 그렇다 악재들이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돼서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형성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미 악재 자체는 주가가 좀 반영이 좀 돼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모멘텀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아주 뛰어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긍정적 기대감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올해 시장에서 주당 EPS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상당 변동성이 큰데 긍정적으로 잡고 있는 1,500원을 잡는다 한다더라도 현재 PER 기준에서 25배 이상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이미 그런 악재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재 수급 여건 자체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중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37,000원 정도가 기술적으로 제한권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 리스크 관리는 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충분히 하락이 검증 좀 받은 상태고 여러 가지 악재가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굳이 손절 가격은 뭐 제시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꾸준히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SM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보통은 이 엔저의 피해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좀 일본 네. 쪽에서 수익이 있으니까 네. 이런 환율 영향은 좀 어떻게 점검하세요? 일단 그런 엔저 부분도 지금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엔화가 네. 지금 125엔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123엔대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제 그렇던 여러 가지 요인들 자체가 SM 주가의 어떤 부진한 국면으로 전개됐었는데 물론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크겠지만 개인적으로 125엔대 정도는 어느 정도 지지에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관점에서 제반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M이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KT 서브마린 5,200원에 사셨는데 지금 보니까 한 4,800원쯤 와 있거든요. 약간 이 종목도 손실 보고 계시네요. KT 서브마린입니다. 예. 어디다 놔볼까요? KT 서브마린은 좀 피자요. 피자에 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서서히 뭔가 식탁이 언밸런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면 맛있기는 한데 뭔가 네. 좀 자장면하고 같이 놓기에는 또 약간 예. 좀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지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일단은 조금 이 종목은 약간 어떤 여건에 따라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즉 실적 여건에 따라서 어떤 주가도 많이 빠졌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맛으로 좀 비교해 볼 충분히 고급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해봤고요. 일단은 KT 서브마린 자체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이 회사는 이제 해저 케이블 시공업체입니다. 시공업체고 시공업체 쪽에서 거의 경쟁력 있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이유 자체가 1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안 좋아서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회사의 어떤 실적 부분 자체가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인데 제가 판단하기 그렇게 그렇게 증권사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인데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지만 주가 좀 많이 빠졌고 만약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는 낙폭 가드에 따라서 주가가 충분히 현재 가격에 대해서 20%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미 주가 자체도 거의 저점권에 와 있다는 관점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턴 어라운드가 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주셨는데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좀 있나요? 일단 1분기 때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왔거든요. 워낙 안 좋게 나왔거든. 매출액 자체도 좀 감소된 상태인데 작년에 영업이익 108억이었었는데 회사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1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 거죠. 작년에 이 회사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0억 나왔는데 1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조금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보인다 한다면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 전략도 주세요.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좀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못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거의 8월 중순 정도 가야 되겠죠. 8월 네. 15일 정도인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는 반등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긍정적 시간 자체는 피자로 비교해 볼 만한 그런 먹음직할 만한 그런 음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8월 중순 이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목표 가격을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발표되지 않으면 5,400원 이상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이 종목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시장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예사가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17%밖에 안 되는 그런 우량한 회사라는 관점에서 하방이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즉 리스크는 적은데 실적만 좋게 나온다 한다면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5,400 정도를 반등 목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5,400 정도 오게 되면 비중이 30%니까 일단 최소한 10% 정도는 줄이는 매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 쪽에서 만약에 4,800이라든가 접근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10% 정도 늘려가지고 30% 정도까지 가져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게 생각이 좀 되고 일단 손절 가격은 대신 4,500 정도를 이탈한 시점에서는 손절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서브마린이었습니다. 지금 두 종목 보니까 제가 처음엔 딱 들었을 때는 공통점이 별로 없다 싶었는데 지금 두 종목 정도 지나고 또 화면을 통해서 차트도 좀 띄워주시니까 대부분 저점에 있는 종목이었어요. 지금 마지막 종목 하이셈도 비슷한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이셈, 우선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하이셈은 작년 12월 말일 날 상장된 회사니까 아마 저도 생소한 종목일 겁니다. 네. 반도체 테스팅 회사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은 음식으로 좀 비교를 좀 뭐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 종목은 네. 지금 음식이 살짝 좀 떨어져 있는 것 나갔어요.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군만두로 좀 비교를 좀 네.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구두로 해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군만두요. 군만두. 네. 네. 하이셈 뭔지 알 것 군만두는, 같아요. 그렇죠. 그 군만두는 많이 시키면 그냥 공짜로 공짜죠. 오잖아요. 네. 이거는 없어서도 음식으로 판식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김치로 비교를 하는데 네. 이거는 다른 반찬으로 비교하는데 이거는 그냥 없어서도 되는 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있으나마나. 저는 팔아야 되는 주식으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만두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 그쵸, 이유는 왠지 중식 먹을 때 군만두 돈 주고 시켜 먹으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깝습니다. 네. 근데 이걸 굳이 40%를 가지고 있을 그런 또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대신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청님이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매수 타임 자체는 그렇게 아주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조금 전에 SM이라든가 KT 서브마린도 그래도 바닥에서? 고점에서 많이 네.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가 손실 났지만 그렇게 아주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높은 세산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 하이셈 주가 자체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 주식인데 그래서 10% 정도 빠졌지만 그게 아주 높은 상태. 오늘 주가 안 빠졌으면 그게 별로 손실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주가 빠져서 네. 10% 정도 손실인데 이 종목은 일단은 조금 전에 반도체 테스팅 업체인데 이제 회사가 공모 가격이 1,500원입니다. 1,500원이고 보니까 경쟁률이 76대 1이었어요. 별로 안 되네요. 그렇죠. 경쟁률 네. 76대 1이면 별로 인기가 없었던 주식인데 공모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그렇게 공모 이후 주가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테스팅 업체고 이 회사의 어떤 주요 매출처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거의 96%입니다. 매출처가 특정한 쪽에 쏠리게 되게 되면 어떤 프리미엄을 못 받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해외 업체들이 좀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한테 96% 집중이 돼 있고 또 그것도 하이닉스와 어떤 그 전략적인 거래 관계 자체가 올해 연말로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 즉 하이닉스 외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되지 않으면 예산은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지 않다. 또 실제로 예사가 실적을 보게 되게 된다면 이미 1분기 때 적자가 났거든요. 적자가 났고 매출 자체가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가가 좀 공모가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은 공모 가격이 1,500원이고 그렇다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이 종목은 팔아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파는데도 기술이 있겠죠. 가격을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이 종목 2,200원대 사셔서 10% 손실이고요. 오늘 뭐 2,060원대 정도 고점인데 일단은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지금 다른 것들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 주가 좀 많이 빠지면서 우량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종목 균적으로 번다 한다 하더라도 보면 최근에 고점이 2,100원, 2,200원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던 종목은 다른 종목들이 10%, 20% 반등 나올 때 제가 판단하기에 2,200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번다 한다면 비중이 40% 정도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만 오늘 최소한 반 정도로 팔아서 오히려 다른 종목이 괜찮은 종목들 오늘 주가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네. 종목 적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내일 이후라도 2,100원 정도 올라온다는 전량 좀 매도해서 네. 현금 확보라든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나중에 그 조정권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가 1,950원으로 나가네요. 네, 일단 손절 가격은 1,950원 정도 잡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한다 한다는 종목 현재 가격을 팔아서라도 교체 매매하는 다른 쪽으로 좋은 2분기 실적 좋은 종목적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니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세 종목 쭉 진단을 해봤는데 지금 빨리 저희가 수정 레시피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도 종목 교체 의지가 좀 있으셨고 그리고 운영님께서도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식탁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속이 좀 부대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것 같아요. 김치같이 혹은 피클같이 상큼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수정 전략을 제시된다는 네. 주식 비중이 100%죠. 그쵸. 100%고 조금 전에 이제 우선적으로 팔아야 되는 주식. 지금은 손실 떠나서 나중에 반등 이후에 못 갈 수 있는 주식을 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빠질 때 함께 빠지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주가가 반등 나올 때 20포인트, 30포인트 올라갈 때 내 주식이 안 갈 때가 더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그렇던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가장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도 못 갈 수 있는 주식이 제가 판단하기에 하이셈이라는 주식인 것 같아서 하이셈을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KT 서브마린 자체는 어느 정도 반등 시점에서 30% 정도니까 10% 정도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SM은 충분히 중기적으로 37,000원까지 포트 안정성 차원에서 가져가는 전략 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시장 자체가 나중에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서더라도 이제 7월달에 접어들기 때문에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경기도 안 좋고 또 메르스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상향 조정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는 1분기 때 실적이 좋아졌던 뭐 화학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학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다음에 정유회사들 그들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다는 관점에서 그들 관점 업종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반도체 장비 쪽에 하이셈 자체는 안 좋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종목들 일부 종목과 그다음에 AM올리 장비 종목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밥상과 좀 함께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면은요, 지금 세 종목, SM, KT 서브마린, 하이셈 담겨 있었는데, 저희 툰툰 투자가님께서도 KT 서브마린 좀 생소하네요. 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보통 주식시장 처음에 하실 때는, 남들 다 사는 거 아닌 그런 종목을 많이 사시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남들이 사야지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그리고 방송에서도 좀 여러 차례 중복해서 얘기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편입해 보시면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SM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보유 의견입니다. 그래도 세 종목 가운데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목표 주가 37,000원이고요. 손절가 없이 그대로 좀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KT 서브마린입니다. 이 종목은 현재 30% 정도 들고 계신데요. 비중 축소 의견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매수가보다는 약간 위쪽이에요. 5,400원이고요. 손절 라인 4,5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셈입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손실도 좀 크고 비중도 다른 종목 대비 커서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요 좀 일찍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에 목표가 2,1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1,950원 오늘 장에서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나갑니다. 현재 주식 비중 100%인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현금이 어느 정도 좀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이셈은 전략 매도 의견, KT 서브마린은 비중 좀 줄여주셔서 현금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고르실 때는 2분기 실적 호전주 위주로 좀 골라보시면 좋은 결과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의 이야기들 좀 살짝 들여다볼까요? 오늘 좀 메뉴가 바뀌어서 이에 대한 호응을 상당히 좀 많이 해주고 계세요. 지금 메뉴만 보고 보면은 약간 좀 속이 좀 부대낀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 센스 있는 제작진들이 매일매일 좀 바꿔줄 거예요.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더 약간 담백한 식단, 한식으로 다시 좀 옮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별아별아님께서 피자 먹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원한 주스, 아마 저는 저 컵에 시원한 주스나 냉커피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또 전화가 와 있나요? 보겠습니다. 증권통 어플 통해서 시걸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지난주에 상당했죠. 지금도 보니까 한 4% 정도 오르네요. 15,450원. 시장 대비 잘 갑니다. 그런데 매수가는 요거보다 약간 높아요. 15,700원에서 사셨고요. 38% 비중입니다. 네, 이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으로 가봅니다. 황정훈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황정훈입니다. 네,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잘 버티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손실 보고 계세요. 얼마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15,700원이 이제 매수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이 뭐 역대 최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장에 매수하셨는지 단가를 보면 오늘장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스 사태 얘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
지금 뭐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뭐 유단이 좀 아주 차별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뭐 좀 작은 종목이지만 뭐 한미약품이나 이제 LG생명과학과 같이 좀 큰 바이오 제약주만큼 이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나름 우량한 바이오 종목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까지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올해 1분기부터 좋아졌고 또 2분기도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져서 2분기에는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요.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 진출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든 테마, 바이오 제약 테마와 이제 중국 진출 기대감, 성장성 그리고 실적도 작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 여러 가지 측면이 모두 좋게 맞아떨어지면서 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15,000원 라인이 이제 PBR 한 4배에 해당하는 좀 고평가 영역의 주가거든요. 이런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5배까지 준다면 한 18,000원에서 한 2만 원까지는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좀 고평가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혼자 막 치고 나가는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와 또 밸류에이션 측면을 고려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매수하신 단가가 좀 높은데 일단 보유 의견으로 말씀드리겠고 한 18,000원 정도 라인부터는 정말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목표가를 잡으시고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목표가 보유 의견 그리고 글쎄 종가 관점에서 한 2-3일 전에 한 장대 양봉이 발생했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한 대략 14,000원 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훼손하게 된다면은 단기 조정 라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38% 비중에서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만 성공하신다면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확실히 좀 불이 붙은 종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지금 딱 20만 원권 왔다 갔다 합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들사린님께서 20만 5천 원에 사셨고 비중이 10%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황 과장님?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현대기아차 관련주와 같이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태인데요. 역시나 좀 매수하신 가격이 한 오늘 정도에 매수를 하셨지 않았나, 20만 원은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차트가 좀 우하향 추세고 신저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림짐작 매수보다는 좀 더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 좋지 못했고 자동차주와 함께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PBR은 지금 한 2배 정도 수준이니까 역대 뭐 최저 라인의 밸류에이션이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이 종목 말고도 역대 최저의 밸류에 해당하는 그런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종목만 지금 뭐 저가다 이런 매수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그렇게 좀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다라고 보여지고요. 연초에 이제 그 정의선 회장과 이제 최고 주주들이 지분 매각도 있었죠. 그래서 30만 원대에서 크게 내려왔는데 올해 이렇다 할 이슈가 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적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적도 지금 자동차주들의 그런 개선세가 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반등 시 매수가를 넘는 한 21만 원, 2만 원 라인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0만 원마저 종가 개념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20만 원이 깨진다면은 또 비중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도 종목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네,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해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보통 사실 때 마음은 그렇죠. 아, 이게 바닥이다. 더 빠질 데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는데 사실은 그 바닥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사실 때 더 손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주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종목 두 종목 살펴봤고요. 심심타파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딱 점심시간인데 게시판만 봐도 군침이 돕니다. 지금
보니까 블루베리, 바나나, 우유, 꿀 영양 만점 해주셨는데 요거 다 넣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얼음 좀 띄워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점심시간인데. 식사하시면서 아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저도 스튜디오에 있는데 이런 과일 주스가 상당히 좀 간절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음료 레시피가 오늘은 좀 유독 많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오늘 앞서서 그리스와 관련된 얘기 해봤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한테 전화 걸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목소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저희 1년차 주식 투자분 이 의뢰인의 포트 살펴봤잖아요. 이 부분 아무래도 주식 비중 100%니까 이 부분은 지양하자 이런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는 얘기는요. 주변에 보니까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은 이미 늦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아마 7월, 8월에 휴가 가시는 분들은 티켓팅 다 하시고 이미 짐을 싸고 계시지 않을까요? 7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상당히 좀 많이 몰려있는 바캉스를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꼭 챙겨야 할 여러분들의 리스트 4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좀 티켓팅 다 해놓고 어떻게 좀 여행을 잘 보내실까 이 현지에서의 계획들 루트 짜고 계시지만 내 가방에 꼭 필요한 것 어떤 게 있을지는 아직 좀 생각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함께 짐 챙기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죠. 재미난 여행을 위해서 물론 뭐 속옷도 챙겨야 되고 뭐 이런 샴푸를 비롯해서 세면도구도 챙겨야 되지만 깨야 할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얼마 전에 한 외신을 봤더니 2014년도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 10가지에 바로 이 물건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잘 모르시겠죠? 지금 아실까요? 저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 물건을 썼었거든요. 은하수님 역시 눈치 빠르세요. 맞습니다. 셀카봉입니다. 이 셀카봉이 인류의 이 지난해 발명된 10가지 물품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 셀카봉 여행 갈 때 이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셀카봉에 뭐 리모컨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기능이 없으시다면 타이머 기능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중국 쪽 일부 문화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안에서 셀카봉 사용 금지돼 있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챙기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없어도 여행에 큰 지장은 없지만 셀카봉 하나로 여행의 질이 확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은 가격도 얼마 안 해요. 10,000원 안팎이잖아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만약에 아직 좀 없으시다 하시면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해외에 딱 갔는데 뭔가 콘센트, 이 돼지코라고 하죠. 멀티 어댑터요. 이거 안 챙겨가면 충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콘센트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거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는 미리 충전을 해 놓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핸드폰하고 중간에 연결하는 잭 있잖아요. 그 부분만 살짝 연결을 해주시면은 콘센트가 없이도 이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용량이 큰 것 같은 경우는 한 3박 4일 정도까지도 좀 적당히 배분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면은 이 지하철에서 혹은 호텔에서 콘센트 찾아다닐 일 그런 걱정은 없겠죠.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일체형 핸드폰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아이폰이 있는데 배터리 없다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요거 이 보조 배터리 하나 챙기시면 또 든든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책 보면서 이렇게 잘 안 다니시잖아요. 이 구글맵이나 그런 지도들 이 휴대폰을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이 활용해 보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이 보조 배터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3번째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아니고 꼭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캐리어죠. 한 3박 4일, 2박 3일 여행 가는데 다 배낭에 메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캐리어 하나 있으시면 상당히 좀 편한데 캐리어 고르실 때는요. 2바퀴보다는 4바퀴가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써봐도 그랬고 그리고 너무 좀 저렴한 거는 싼게 비지떡이라고 여행 갔는데 바퀴 빠지고 이러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좀 튼튼한 거 좀 장만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죠.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지금 그냥 카드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뭐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카드를 여기다 올려놓은 이유는요. 해외 쪽에서 호환되는 거 있잖아요. 카드도 국내 전용, 해외와 겸용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은 해외용 그리고 국내용 이 회원비라고 해야 되나요? 연회비도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하시고 또 혜택이 많은 카드로 따로 챙겨가 보시면은 조금 더 이로운 그리고 또 유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방 챙기셨어요? 안 챙기셨다면 이 4가지 꼭 가방에 넣으시기 바랄게요.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대만의 야시장이 잘 돼 있나요? 저 대만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지금 대만의 야시장 잘 돼 있다고 저희 지금 게시판에 글을 좀 올려주셨고 셀카본 기본입니다. 장기 투자님께서 이게 다른 물건인 줄 아셨대요. 뭐 이런 얘기도 올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은하수님께서도 보조 배터리 정말 가져가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겸용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업체마다 좀 다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칠봉님께서 대만 야시장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참고를 해볼게요. 아직 계획 저 안 세웠거든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종목들 조금만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4384번님 전화 주시고 좀 마음 졸이시면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신원 보겠습니다. 2,350원의 비중 30%입니다. 현재가 보여주세요. 오늘 약간은 오릅니다. 시장 대비로는 잘 버티는데 매수가보다는 밑에 있어요. 2,280원대 지나갑니다. 신원 어떻게 해볼까요, 황 과장님? 네, 신원 종목 보유 중이시고 매수 단가는 한 2,350원. 지금 현재가에 약간 높게 지금 잡으신 상태인데요.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의류 관련주이고 뭐 지크 같은 뭐 브랜드를 가진 의류 관련주인데 이제 수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또 동남아 쪽,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 이제 수출 비중이 높고 또 최근에 중국 진출의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종목인데요. 2011년도, 12년도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고 14년도를 지나면서 이제 실적이 부진했다가 올해에 이제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연초에 아주 기대감을 많이 잡았었고 그래서 3,000원이 넘기도 했었는데요. 1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그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기대했던 올해 예상 실적 대비 1분기 실적을 추정했을 때 그거에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 좀 불과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뭐 하반기에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서 다시 좀 예상했던 실적을 간다면은 3,000원 이상 갈 수 있겠지만 지금 1분기 추세대로 2분기가 또 나오게 된다면은 실망스럽게 작용하면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이고요. 실적 발표 전 한 8월 중순쯤 나올 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실적 발표 전에 전고점 라인이 한 2,700~800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단 비중을 축소 내지는 뭐 정리하시면서 다시 좀 실적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보유 관점 목표가는 한 2,8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하시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 연초에 높은 기대감 대비 지금 1분기 실적과 남아있는 예상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종근당 올려주신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이어서 눈길을 끌더라고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아니면 수익 내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3265번님 9만 원에 비중 50%로 실어주셨습니다. 매수가도 그렇고 비중도 그렇고 뭔가 남자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지금 꾸준히 좀 올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계시고요. 현재는 95,100원이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95,100원. 오늘 장중에 10만 원 근처까지 갔네요. 더 큰 수익 낼 수 있을까요? 황정호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종근당 수익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뭐 주도주이고 가장 강세이고 그 중에서 이제 우량한 좀 제약 바이오 실적이 나오면서 또 임상 실험이 잘 진행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관심이 많은데 이 종목도 그러한 종목이고요. 흔히 이제 한미약품과 LG생명과 녹십자, 뭐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과 이제 동급으로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종목입니다.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은 사실 1분기 좋지 못했고 2분기도 좀 주춤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
부분은 좀 다른 바이오 부주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최근에 그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데 잘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로 최종 목표가 정도를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이 추세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비중을 좀 정리하시면서 일단 수익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잘 지키고 가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 매수하신 가격 정도 그 정도를 많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 한번 팔았다가 좀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의 황정훈 과장의 진단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 계획도 중간중간에 올려주셔서 저도 좀 재미나게 보고 있었습니다. 깡님께서 대만 가신다고요. 좋은 여행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 올려주셨는데 볶음 고추장,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그쵸, 해외여행 갈 때 볶음 고추장 하나 가져가는 건 센스인데 저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가는 사람도 역시나 좀 중요하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재미난 여행 계획들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만 가면 또 뱀판데요. 지금 8091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나머지 시간도 좀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은 좀 어렵지만 조금은 웃으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책 선물은요, 투카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카스님, 지금 모라토리엄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통화와 관련해서 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서 저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도 놀러 오세요.